네,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을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대화명 갓갓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비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협박이 시작됐다고 확인됐습니다.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폭행 사건 일지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주민들하고 상당히 잘 지냈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경비원을 돕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대책 회의까지 하고 사건 일지를 작성하면서 고소 과정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입주민이 팔을 걸어 붙이고 도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1일 날 주차 시비가 있었고 23일 날 여러 가지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등. 예. 그리고 나서 또 25일 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 이렇게 입주민이 경비원에 얘기를 했고 27일 날 결국 이제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본격적으로 아주 심한 폭행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입주민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 몸싸움, 밀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입주민이 폭행하기 전에 CCTV가 있는지부터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상당히 자신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특정 장소, 즉 경비실 안에서 화장실 등에 CCTV가 없는 게 맞지시게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나서 이제 문을 닫고 나서 심지어 언사 자체도 상당히 모욕적이었는데요. 상처가 안 나게 폭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인들을 통해서 안매장을 시키겠다 이러면서 머리 등을 더군다나 벽에 부딪히는 이와 같은 일도 27일 날 이제 CCTV를 확인하면서 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때에 코에 대한 부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같고 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3일 날 또 쌍방 폭행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코에 대한 심한 폭행은 또 3일 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CCTV에 대한 설치 여부의 위치를 이 입주민이 확인하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근데 보면 관련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게 지난달 28일이고요. 이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10일입니다. 억울함을 조금 더 일찍 풀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모욕이란 점하고 예. 일정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한 셈인데요. 그것이 그렇죠. 이제 28일 날 고소가 이루어졌으면 조금 더 이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한다든가 공정한 법에 대한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결과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지금 5월 4일 정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주민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이 되어서 한번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상당히 부족했던 점이 극단적 선택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 같고요. 심지어 경비실 안에 있는 것 자체도 상당한 공포와 외포심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바깥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바깥 쪽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당히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이유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욕하는 이와 같은 머슴이라고 하는 호칭에서부터 더군다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문자를 통해서 소위 엉뚱한 진단서를 통해서 겁을 주고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준비해라. 또는 내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조력을 고소와 피고소인, 즉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또는 사회 단체가 좀 조력을 주었으면
이와 예. 같은 극단적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결과론적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국민 청원도 뭐 26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게 아무래도 경비원을 이제 폭행과 갑질로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비난인 것 같은데 이런 갑질과 폭행이 그 경비원이 안타까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걸 또 증명하는 게 경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쨌든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이제 목숨을 포기한 상당히 안타까운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관해서 이제 그 법적 잣대를 들여다보는 데는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즉 우리가 그 언론에서 사회적 타살이다 뭐 이런 표현은 법적인 평가는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법적으로 들여다볼 이제 경찰의 그 대목은 그 상해 혐의가 분명히 이제 농후한 것입니다. 이제 코뼈에 대한 예. 건강상의 치명적인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 머슴이라고 이렇게 호칭한 점이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전파의 가능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엉뚱한 그 진단서로 사직을 강요한다든가 또 이를 통해서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받아내려고 했다든가 이것은 예. 강요죄 또는 공갈 미수의 혐의가 분명히 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런 그 상해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이러한 상습상해 혐의 또는 지금 코뼈가 함몰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것이 건강상의 어떤 그 불구라든가 난치라든가 또는 뭐 후각을 이렇게 기능하는 고유의 건강상의 상실까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중상의 혐의로까지 또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여부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가 경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다른 거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오늘 그 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관련해서 각각 그러니까 그 20대 남성이 그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 네네. 여부를 어떻게 나올 걸로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비슷한 그 사례가 그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그 성범죄 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신상이 그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혐의 자체가 상당히 그 유사하고 내용도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지금 유사한 상황에 그 알 권리라든가 더군다나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그 악성이고요. 이런 점에서는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 크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